바닥은 확인이 되는 거죠. 바닥은 됐다고 하시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로 2150 그리고 그 다음에 2165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진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가 한 번 더 밀리면 그때가 매수 적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전업 투자자 남석관입니다. 그 정도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전업 투자한 지 22년이 이제 지났는데 올해는 장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지만 제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난 해거든요. 올해. 그러세요? 네, 그래서 다른 투자자분들도 일반 투자자분들도 올해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11월 달 돼가지고 반등을 좀 꽤 했는데 올해 마무리 이제 잘 하고 내년에는 희망차게 저도 좀 역시 수익 구간으로 좀 갖고 가려고 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차에 이제 우리 이사님하고 한참만이죠. 1년 한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손실은 날 수 있는 건데 23년 만에 났다고 하신 그 부분이 너무 놀랍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렵죠. 주식 투자는 또 과거에도 되게 장이 나빴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직업이 투자자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 소득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투자자니까는 당연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대응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손실로 마감을 하게 돼서 근데 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크게 손실이 난 건 아니니까 다음에 그게 약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주사 예방 주사를 이제 맞아 놓으면은 오랜만에 한 번씩 맞아 놓고 그리고 또 저도 반성 좀 하고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혼자서 손 들고 있을 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3,300에서 한 2,500 정도 왔을 때 제 기억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 왔다. 많이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게 2,100을 갔다가 지금 이제 2,400은 되긴 했지만 2,100으로 갈 정도까지는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상 못 했죠. 저도 그렇게까지 뭐 급락세가 그러니까 요번이 어려웠던 게 지난해 이제 3,300 가고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하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스가 난 거고 또 그 우크라이나 뭐 이 전쟁도 러시아 전쟁도 단기간에 그냥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처음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게 0.25% 포인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0.75를 4번씩 그냥 하다 보니까는 시장의 충격이 컸었던 거죠. 거기에서 조금 저도 이제 반성을 했던 게 좀 안일하게 시장에 대응을 했구나라는 그 반성한 게 이번에 좀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실로 이게 한번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판단을 한번 잘못을 하면 이 큰 손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 쓰리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증권회사 직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올해 마무리 잘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대반등하는 시기가 되면 제가 또 과거에 이렇게 보면 떨어질 때 많이 있죠. 근데 회복될 때 그럴 때 큰 돈을 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차게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워낙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전에 좀 급락이나 하락장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이번 장이 좀 갖고 있던 특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번엔 특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폭락장이라고 하면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미국 금융위기 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몇 개월 떨어졌냐면 9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4개월 떨어졌어요. 12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200 정도, 2100 여기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900포인트를 이틀 찍었어요. 그때도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미국의 리먼 사태로 해서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 나스닥도 미국의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났고 그런데 그때도 넉 달 떨어진 거고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폭락을 했을 때도
그다음에는 이제 2012년 13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남유럽 재정 위기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또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2100포인트에서 175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한 50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400포인트 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8월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했죠. 네. 그리고 최근이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1월 초, 12월 말부터 이렇게 조금씩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거는 1월 말께 추석, 설 때죠, 설 때 전후로 해서 이제 한두 명 생기고 2월 달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2월 달부터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폭락을 했던 게 그때 2100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포인트대 떨어진 게 3월 중순에 이제 3월 20일께 15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1450포인트대 네. 이틀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그때는 불과 2달도 채 안 됐어요. 급락을 했던 게. 그러고서 급반등을 했는데 요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1년 넘게 떨어졌어요. 1년 넘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3,300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800 정도 떨어지니까는 저도 이제 한 2,500, 600이면 이제 되지 않겠나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거기에서 한번 반등 오고서 그냥 떨어지고 2,300까지 밀렸다가 또 2,400, 500까지 이렇게 반등했다가 재차 충격을 받아가지고 2,1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깨진 거예요. 증권 쪽에서도 많이 깨져버렸고 거기서 2,500, 600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쪽에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만 원 선이었었거든요. 7만 원 초반이었고 그랬는데 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5만 2천 원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요번에 다들 박살이 났다가 요번에 이제 대반등이 조금 예상보다는 크게 올라온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래프가 지금 2,400 넘게 이렇게 이제 와 있는데 오늘 이제 소폭 조정을 받았고 지금 그 상태인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보실 때 네. 이제는 그러면 바닥은 확인이 된 거죠. 바닥은 됐다고 네. 하시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로 2,150 그리고 그 다음에 2,165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진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가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0.75를 4번 해가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발표된 그 CPI 지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소폭 낮은 소폭 7.9를 예상을 했는데 7.7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나스닥이 폭등을 한 거죠. 7%대. 그러니까는 아주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그러니까는 얼마나 투자자들이 그 목말라 하고 있나. 이제 이 보복으로 한번 그냥 팍 터트려야지 이제 그러고 기다렸다가 그 핑계로 해가지고 아주 급등을 시켰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너무 조금 올라온 거예요. 아,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는 나스닥은 1,350포인트, 1,300포인트대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1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12,0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래 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도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하면서 전체 이제 뭐 이 원자재 값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러면서 일단 바닥을 다질 만한 요인들이 이제 제각기 나오는 거고 실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쪽은 한 35%래요. 그러니까는 과반수 이상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둔화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오더라도 약하게. 네, 그래서 이제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이 되지 않느냐 이제 희망 섞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지표가 나빠서 주가가 한 번 더 밀리면 그때가 매수 적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주식은 선행을 하는 게 있으니까는 악재들은 미리 반영이 다 돼서 지난번에 이제 급락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주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죠. 강달러일 때 지난번에 이제 1,400원이 넘어가지고 1,400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찍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1,300원까지 아니 네. 원달러 환율이 네. 뭐 이렇게 급변동할 거는 또 예상도 못했죠. 그럼 저기 과거에도 혹시 거의 없었던 거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일 때 1,300원 찍었었고 그 전에 뭐 IMF 때 같은 경우는 나라가 거의 뭐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거니까는 그때는 뭐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마다 그래도 1,300원은 지켰던 것 같거든요. 리먼 사태 때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1,450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 너무 이 과격하게 움직인 거예요. 시장이 과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더니만 이제 달러가 킹 달러로 강세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주가가 얼마나 싸겠어요. 달러로만도 한 30% 맞아요.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지금 뭐 거저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 급반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들 주로 매수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레벨업을 시켜놓고 6만 원 넘게 6만 2천 원대까지 6만 3천 원까지 일단 진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대장주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10%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가고 오늘도 시초가는 조금 낮게 시작이 됐는데 밑에서 했는데 아까 장중 20% 가까이 올라갔죠. 10몇 %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주들이 10%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에서도 들어올 때 원체 세게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돈이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 개별주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도 깨달은 게 나도 그 이제 대형주를 그 사람들처럼 단기 매매해서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금액이 크다 보니 이게 그 사람들처럼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우량주라고 해서 그냥 오래 갖고 있다가 요번 꼴에 많이 터진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